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발해라는 나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 즉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 고구려의 명맥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고구려는 끊임없이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발해라는 새로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해가 건국된 무렵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당나라가 끊임없는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도 멸망했고요. 당나라 주변의 수많은 이민족들이 당나라의 발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이들을 강제 이주해서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고요. 강제 이주해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들 유민들을 통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발해의 건국 살펴볼 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란족 출신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런 당나라의 강력한 이런 통치, 억압적 통치에 반발해서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발해입니다. 바로 동모산에서 건국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발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발해를 건국한 건 아닙니다. 끝까지 당나라 군대가 대조영 군대를 추격했지만 어쨌든 그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요. 결국은 동모산까지 와서 발해를 건국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국된 발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발전은 총 제가 4명의 왕을 준비했습니다.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누굽니까? 바로 대조영이 고왕입니다. 대조영. 그러니까 발해를 처음 세운 발해의 할아버지,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해의 할아버지. 그래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사실 대조영 시기에 발해는 끊임없이 위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끊임없이 발해를 호시탐탐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해는 그 압박을 탈피하는 것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리고요, 고왕 다음이 무왕입니다. 무왕 하면 우리가 이걸 딱 생각해야 합니다. 싸움을 잘했다. 즉 영토 확장. 무왕은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무왕은 발해를 북만주, 그러니까 발해를 북쪽으로 막 영토를 확장하고 어쨌든 만주 쪽으로 진출하고 이런 수많은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왕은 돌궐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와 친선을 도모했는데요. 이 친선을 도모한 목적은 바로 당나라를 견제하고 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당나라는 신라와 또다시 힘을 합쳐서 발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2차 나당 동맹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 즉 2차 나당 동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당나라는 다시 발해라는 적이 등장하자 신라와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칩니다. 신라는 이때 사실 당나라와 좀 친선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당나라와 신라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왕은 돌궐과 일본
이 두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면서도 끊임없는 영토 확장을 펼쳤던 거죠. 자, 그 다음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항할 때 문자는 약간 느낌이 문화, 문물, 뭐 이런 제도, 이런 뉘앙스가 생각이 나죠. 문항은 여러 가지 제도 정비, 체제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발해의 수도를 상경으로 옮깁니다. 발해의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요.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요, 당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와도 교류를 도모하면서 발해의 내정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앙이라든지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발해의 내실을 쌓는 이러한 체제 정비를 문항 시기에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발해의 수도는 여러 번 수도 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모산이었다가 나중에는 중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발해의 수도는 상경으로 가는 등 총 5번의 수도 천도가 있었습니다.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상경. 이때 문항 때 수도 천도 상경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세 번째 천도입니다. 세 번째 천도. 아시겠죠? 그랬다가 문항 때 다시 한번 동경으로 갔다가 성왕 때 상경으로 마지막으로 천도를 하는데, 어쨌든 발해의 지방제도 특징상 수도를 여러 번 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발해는 수도를 5번 정도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냐면은 고왕, 무왕, 문왕이 아닌 바로 선왕시기입니다. 이때가 발해의 최고 전성기거든요. 이때 발해는 뭐라고 불렸냐면 중국으로부터 해, 동, 성, 국, 동방에서 매우 발전된 나라다,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다, 이런 뜻을 가진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할 만큼 매우 발전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하지만 이 선왕 이후부터 발해는 점점 몰락의 길을 가다가요, 멸망은 언제 하냐면 바로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이때 당시 되면 거란이라는 나라가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란이 통일을 하고요, 각 흩어져 있던 부족을 통일하고 영토 확장을 뻗어나갈 시기였습니다. 이때 발해가 거란의 영토 확장과 맞물려서 결국은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발해가 926년에 멸망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발해는요,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뭐 대발해국, 뭐 이런 수많은 소발해국, 뭐 발해국과 관련된 수많은 발해 부흥운동이 전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발해의 왕자였던 대강현이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고려로 이동해서 고려로 귀순해서 고려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발해 왕족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대시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태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해의 후예로 추측됩니다. 대시와 태시들이 발해 왕족의 후예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때 대강현이 고려로 넘어왔을 때 함께 왔던 왕족들, 세력들이었을 것이다, 발해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해의 제도와 발해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는지, 이런 발해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는 군용 클래스.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고왕, 발해 건국. 무왕, 영토 확장. 문왕, 제도 정비. 선왕, 전성기, 해동성국. 고왕, 발해 건국. 무왕, 영토 확장. 문왕, 제도 정비. 선왕, 전성기, 해동성국.